2월 10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평생 포교와 전법 나눔으로 종단과 지역에서 존경받았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당 혜승대종사 분향소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스님을 기억하는 후학들은 혜승대종사를 부처님의 자비 그 자체로 기억했습니다. 개관 30주년을 맞은 경기도 박물관이 특별한 전시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150여 작품을 전시한 건데요. 도자불상과 오칠회화, 도자대장경판까지 수행자의 시선으로 빚어낸 작품이 관람객들을 선의 세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찰음식 명장 선제 스님이 조계사 청년들과 만나 공양의 참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찰음식으로 삶이 달라진 수행 이야기, 수행자로서 흑백요리사 출연을 결심하게 된 배경 등 선제 스님은 1시간 넘게 청년들을 몰입시키며 신심을 끌어올렸습니다. 법당에 모신 부처님을 보고 경전을 읽으며 신행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 간절하고 진심인 연화원 신도들이 10년 동안 수만 번의 손길에 닳고 다른 점자 지장경을 새로 마련해 법회를 열었습니다. 평생 포교와 전법, 나눔으로 종단과 지역에서 존경받았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당 혜승대종사의 분향소에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스님을 기억하는 후학들은 혜승대종사를 부처님의 자비 그 자체로 기억했습니다. 분향소가 마련된 고은사에서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포교와 전법을 온몸으로 이끌어온 송암당 혜승대종사.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당 혜승대종사가 지난 7일 법납 71년 세수 9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고운사 하엄 템플관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빈소가 마련된 어제 아침부터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아주 슬펐어요. 눈물이 왈칵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참 점잖고 깨끗하게 사시고 스님으로서 선행 덕행도 많이 하면서 그 포교하려고도 아주 애쓰셨죠. 의정부 포교를 부흥시킨 지역 포교 개척자로 존경받은 혜승대종사는 철저한 수행과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비로운 은사로 후학과 신도들의 지남이 됐습니다. 정말 부처님의 그 자비,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평소에 항상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한테는 아주 근면하고 철두철미하고 살아생전에 그 인자한 모습을 이제는 볼 수가 없다니 아무쪼록 좋은 데 가셔가지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옛사람 스스로 가니 난간에 눈이 쌓이고 서둘러가는 저녁구름 고갯마루 오간장 삼았구나. 달도 숨은 텅 빈 산에 석장 하나 의지했는데 조그마한 암자 풍경 소리 그 끝조차 외롭고 쓸쓸하구나. 무상한 삶과 수행자의 삶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스님의 임종계는 청정한 수행자의 삶을 마지막까지 이어간 대종사의 원력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송암당 혜승대종사의 연결식과 답의식은 내일 오전 11시 고운사에서 원로 회의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개관 30주년을 맞은 경기도 박물관이 특별한 전시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150여 작품을 전시한 건데요. 도자불상과 오칠회화, 도자대장경판까지 수행자의 시선으로 빚어낸 작품이 관람객들을 선의 세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양육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초입부터 후각을 자극하는 은은한 칠냄새와 흙의 온기를 느끼며 성파대종사의 선의 세계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경기도 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기해 조계종 종정예야 통도사방장 성파대종사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전 성파선예 성파스님의 예술 세계를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외부로 나오지 않았던 서운함, 통도사 서운함 3,000불 전의 불상과 35분을 모셔왔거든요. 그리고 16만 도자 대장경의 도판, 동일한 반야신경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전시하는. 특별전에 선보인 작품은 도자불상과 장경각 16만 도자 대장경판 일부, 오칠회화와 염색 작품 등 150여 점으로 스님의 미학이 집약된 걸작들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의복도 우리가 한복이고 음식도 한식이고 뭐 종이마다는 한기고 뭐 이런데 미술은 세계를 좀 제패를 할까 이렇게 좀 금메달을 따를 그런 게 지금 많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 그림을 그리보다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학원에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용기를 내고 분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조금 해봅니다. 서예와 수묵에서 시작해 한지, 도자, 쪼겸, 오칠로 이어진 스님의 예술 여정은 4개 부문으로 전시돼 성파 선예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일부 영겁에서는 그동안 통도사 서운함 밖으로 나온 적 없던 도자불상 일부와 거대 오칠 그림이 전시돼 시간을 초월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인위적인 붓질 대신 옷이 흐르고 뭉치며 자연스럽게 굳어 면을 형성하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오칠이라는 물감이 특수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2부 무라풀이에서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화엄의 사유를 시각적으로 풀어냅니다. 거울과 물에 비친 불상들이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무는 장면을 연출하며 관람객에게 내가 곧 나라는 사유 속에서 진짜와 가짜, 너와 나라는 경계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선사하는 겁니다. 3부 문자 반야는 글자 너머의 깨달음을 주제로 반야심경을 도자의 재료로 재해석한 공간입니다. 오치로 쓴 반야심경과 흙으로 빚은 도자경판이 탑을 이루며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깨달음을 보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4부 일체유심조에서는 마음의 자유로움을 표현한 추상칠화가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총 천연색의 폭발적인 색감 위에서 마음 심자, 색과 형태 등 고정된 형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일체유심조의 가르침을 화폭에 새겼습니다. 내가 사용해본 거로서는 미술 재료로서는 이 옷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내가 그 옷에 대한 애착이 많습니다. 성파대종사는 그림 그리는 작가가 아닌 수행자의 작품을 염두에 두고 관람하길 당부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작품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전시를 관람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각자 다른 깨달음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박물관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금강스님 진행으로 성파대종사와 대담을 진행합니다. 특별전은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110일간 관람객들을 선의 한가운데로 초대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조계종 스님들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이 정액 기준에서 비율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이 1인당 월 3만 6천 원인 기존의 국민연금 보험료 정액 지원 방식을 해당 연도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적용한 1인당 월소득 40만 원으로 변경해 지원하는 승려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종단과 교구는 1인당 월소득 40만 원 기준으로 당해 연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조계종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인상됐지만 승려복지법은 2019년부터 월 3만 6천 원 정액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보험료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상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스님들의 노후 복지에 기여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조계사 청년들과 만나 공양의 참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찰음식으로 삶이 달라진 수행 이야기, 수행자로서 흑백요리사 출연을 결심하게 된 배경 등 1시간을 훌쩍 넘긴 긴 법석에도 청년들을 몰입시키며 신심을 끌어올렸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 출연 이후 불교를 넘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 스님이 조계사 대웅전에 들어서자 청년 불자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 연신 이어지는 셔터 소리가 법당을 가득 메우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익숙해진 얼굴이지만 법당에서 직접 만난 선제 스님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눈빛에는 설렘과 존경이 함께 묻어납니다. 선제 스님이 지난 7일 조계사 청년회 정기법회에서 맛있는 법문을 펼치며 청년 법우들의 신심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선제 스님이 공양의 의미에 대해 묻자 청년 법우들은 잠시 고민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고 이에 스님은 공양의 진정한 의미는 나눔이라고 짚었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닌 자연의 생명과 농부의 수고, 그리고 도반과 마음을 나누는 수행이라고 설명하며 청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행 얘기를 제시했습니다. 물도 땅도 맑고 건강해야 내가 행복하고, 공기도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고, 닭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고. 그게 불교의 공양이에요. 선제 스님의 삶을 바꾼 사찰음식 수행 이야기는 청년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스님은 30여 년 전 생사의 기로에 설 만큼 심각한 건강 위기를 겪었지만 부처님의 식생활 문화에 따른 사찰음식으로 다시 삶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30년에 죽음의 밑에까지 갔을 때 부처님의 식생활 문화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환자가 먹는 음식도 약이고 일반 사람이 먹는 음식도 약이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나한테 약인 말을 살피십니다. 수행자로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고사했던 스님이 흑백요리사 출연을 결심하게 된 배경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흑백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진짜 내가 먹는 음식이 약인지 남한테 내가 약을 줬는지 자연의 생명에 감사를 했는지 내가 좋은 음식 식재료를 먹으면 땅도 살고 물도 살고 농부도 살 수 있어. 선제 스님의 법문은 청년 불자들에게 일상 속 수행과 생명 존중을 되새기고 또 하나의 수행 방향을 설정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자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가치와 본질로 만든 음식을 통해서 대회에 임하시는 모습이 청년 불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선제 스님의 법문은 청년 불자들에게 불법은 멀리 있는 가르침이 아닌 오늘 먹는 한 끼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불법을 만난 것만 해도 저는 가장 큰 행복이니까 복이니까 그 행복과 복을 여러분들이 잘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공덕을 많이 짓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법당에 모신 부처님을 보고 경전을 읽으며 신행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 간절하고 진심인 법회 현장이 있습니다. 손끝에서 마음으로 경전을 읽는 연화원 신도들이 작은 축하 법회를 열었는데요. 10년 동안 수만 번의 손길에 닳고 다른 점자 지장경을 새로 마련해 나누며 신행 의지를 다진 즐거운 법석,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경 소리를 따라 점자를 읽어 나가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손끝으로 만져지는 경전을 읽다 보니 부처님 가르침이 고요히 스며듭니다. 장애인 복지와 포교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지난 8일 봉행한 정기 1호 법회 현장입니다. 1993년 문을 연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점자불교 성정 간행과 점자도서관 보급 등 장애불자를 위한 신행 환경 조성에 꾸준히 힘써왔습니다. 최근엔 10여 년 전 펴낸 점자 지장경 200권을 다시 인쇄했는데 시각장애 불자들이 오랫동안 공부하며 경전이 해져 새로 선물하기 위한 겁니다. 모든 경전들이 정말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점자책을 통해서 신심을 더욱 돈독해 줄 수 있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연화원은 1호 법회에서 총 9명의 시각장애 불자에게 점자 지장경을 전달했습니다. 가수 홍경민 씨 어머니인 박경숙 불자도 점자 지장경 공양에 동참하며 자비행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점자 지장경은 점자 도서관과 시각장애인 전용 사이트에 순차적으로 보급해 시각장애 불자들의 수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점자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책이 없어서 이제 독경을 못한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 더 진일보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편 혜성 스님은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의 인도 성지 순례와 금강경 8만독 이야기를 전하며 수행은 독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설명절을 앞둔 만큼 가정에서 공경과 존중의 태도가 자비행의 첫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비는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래서 불교에는 효사상이 있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어깨에 메고 수미산을 천만 번을 돌아도 갚을 수 없다는 거는 그만큼 부모님의 은혜가 스승하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점자경전. 연화원은 다음 달 법산 스님의 금강경 8만동 회양법회를 비롯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신행 환경 조성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신유엔이 창종 9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세계의 종교를 목표로 변함없는 정진을 서원했습니다. 신유엔은 지난 8일 도쿄 응현원을 비롯해 세계 각국 정사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창종 90주년 기념법회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신유엔은 이날 90년 전 이토 신조 개조가 채화에 호지한 영원의 등불과 지난 12월 별공양 계백 호마법요, 법전공, 한수행 호마공에서 채화한 등불을 합친 등불을 밝혀 의미를 더했습니다.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이토 신조 개조는 1936년 정월부터 30일간 한수행에 들어가 부동 불퇴의 정각을 이루고 중생 제도의 한길로 들어서며 신료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창종 100년을 향해 세계의 종교를 목표로 변함없는 참마음의 정진과 3가지 실천으로 이타행을 당부했습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가 통할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가장 모범이 되는 교구로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 교구 종무원은 지난 6일 경기 광주 회양선원에서 종무원장 현중 스님 등 20여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연 통할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현중 스님은 종단 교구 중 가장 모범이 되는 교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주지총회에서 3회째 이어온 비움방생 수륙 문화축제를 한강 산사 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국비와 종단 후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종단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학교 밖 청년 마음 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교구의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참선재단이 참선명상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제주 원명선원에서 지난해 참선 수행과 조사선 등 총 24개 강의를 수료한 15명의 수강생이 선명상 지도사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사장 금강스님의 축하 영상 메시지에 이어 선원장 혜호 스님은 큰 깨달음으로 가는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선이라며 수료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참선명상 아카데미는 참선의 기본에서 명상 심화 과정까지 1년 동안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참선 명상을 제공합니다. 2월 10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